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10월 19일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문정인 특보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 망신 주기, 한미 공조 분열, 이런 역할에 총대를 매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들 당사자들은 작정한 적이 없다 하는지 몰라도 최소한 비치는 모습은 그 선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확연히 보여집니다. 문정인 특보, 갑작스러운 일 아닙니다. 자신의 임무와 역할이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라는 걸 홍보하고 남북 교류 협력에 박차를 가하도록 도우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스스로 총대를 메고 그 일에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앙일보와의 월간 중앙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는 상당히 충동적으로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가짜 뉴스의 수준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트럼프가 충동적이면 시진핑은 음흉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나서가 시진핑이 음흉하고 조선 500년 시대로 되돌아가는 형국을 한반도에서 만들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미국에 대한 확인사살 내지는 한미 공조 균열에 자기 역할을 자처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게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를 자동 판매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남북관계, 남북협력과 비핵화 동행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미 국무부의 입장을 자동 판매기처럼 말할 때마다 이 말이 자동 판매기에서 튀어나온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를 충동적이라고 표현한 기사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아주 트럼프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CNN이나 뉴욕타임스도 이런 용어를 쓴 기사를 저는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최소한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칠 정도로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충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충동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행동하지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냉정하고 계산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충동적이라는 것은 말실수를 자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말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we fell in love, 내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그 말 표현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미국 정책을 모르니까 트럼프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제 트럼프까지 우리한테 돌아섰다. 아니에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난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고 내가 어린애도 아니다. I don't have stars in my eyes. 눈에 콩깍지 낀 거 아니다. 콩깍지 낀 건 우리죠.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논술 고문이 쓴 것처럼, 주필이 쓴 것처럼, 논술 고문이 아니라 주필이 쓴 것처럼 콩깍지 낀 건 우리예요. 더 나아가서 문 특보는 트럼프의 승인이라는 단어는 영어를 제대로 알도 못하고 쓴 거다. 영어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이걸 consultation and consensus로 표현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협의와
합의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걸 어프루벌이라고 쓴 것 자체는 잘못 쓴 거다. 트럼프가 충동적이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다. 더 나아가서는 우린 주권국가니까 주권국가로 우리를 대해줘야지 미국이 이 말 할 자격이 없다. 그 다음 더 아이러니한 게 DMZ 관련 사업은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 유엔사가 미국하고 관련 없는 겁니까? 유엔 사령관이 누구죠? 유엔 사령관이 누구예요? 미국 정부가 임명한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미태평양 사령부, 지상군 사령관 같은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분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인입니다. 미국인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DMZ에 관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DMZ 사업 자체는 DMZ에 관련된 사항은 유엔 사령부가 관할하지만 그 유엔 사령관이 바로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유엔사와 미국 사이, 미국 정부와의 소통 문제는 우리가 관할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하고 별개의 문제다. 자기들 자체의 문제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 문제처럼 취급하느냐. 굉장히 지금 헷갈리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언론대로만 맞는 얘기 같아요. 맞아. 제가 볼 때 술 취한 얘기예요. 술 취한 얘기. 뭐 더 심한 표현은 뭘 먹은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분리되는 것 같지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주권국가고 미국이 주권국가니까 이건 미국이 주도할 일이 아니고 유엔사가 해결해야 된다. 그 유엔사가 한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유엔사에 대한 총책임을 지는 게 유엔사령관이고 유엔사령관이 바로 미국 정부가 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총괄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을 방어한 임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미태평양 사령부 지상구성군 사령관 역할을 하고 평시에는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평시를 다 총괄해서 미국 정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임명해 준 사람이 한반도에서 안보를 주한미군과 함께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DMZ 문제는 미국과 협의할 게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유엔 제재 푸는 것도 오이사 조치 같은 것도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오이사 조치 자체가 미국과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일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이사 조치의 내용을 보면은 유엔 제재와 겹쳐지거나 유엔에서 제재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미국과 협의할 필요 없다? 주한미군이 여기 와서 한반도를 지켜야 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를
지나가는 북쪽에서 출발해서 남포나 원산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를 항행할 수 있다? 북한 배가? 미국 간섭 없이? 이건 서해 평화수역을 만들자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주권국가 맞아요. 우리가 미국이 우리의 주권을 뺏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승인 받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승인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한반도가 제대로 평화를 지키려면 미국과 합의하고, 그리고 유엔사가 관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정전협정을 대체협정으로 바꾸거나 문구를 바꾸거나 수정하는 것은 유엔사 승인 없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충동적이다? 재무부는 자동 판매기처럼 이 얘기만 나오면 남북 경협하고 유엔사 문제만 나오면 자동 판매기처럼 떠든다? 자동 판매기 얘기는 우리 청와대 대변인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언론인 출신이에요. 제가 볼 땐 청와대 대변인, 사실은 기자 출신을 국가의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으로 쓴다는 것도 한국에 아주 예외적이에요. 미국의 언론인 출신을 청와대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으로 쓰는 걸 봤습니까? 그만큼 편파적으로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편을 들어달라고 의도적으로 기자 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자가 지금 기자 출신이 대변인이 됐어도 대변인이 아닌 기자로서의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중앙일보, 조선일보를 꼭 찍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미공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앞서가니 남북 경협이 너무 한미공조를 균열시킬 만큼 앞서가니 많이 우국충정해서 얘기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걱정 놔라. 아주 시니컬하게 표현한 거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왜 이 정부는 이렇게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내가 책임질게. 김의겸 대변인, 내가 책임질게. 문정인 특보, 내가 책임질게. 뭘 책임진다는 겁니까? 걱정을 내려놔라 하길래 기자단들이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죠? 남북경협이 이렇게 설득이 안 되는 건 뿌리 깊은 북한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맞는 얘기죠. 뿌리 깊죠. 1972년 7월 4일 이후, 7.4 공동성명 이후 지금까지 계산해보세요. 몇 년입니까? 46년 동안 거의 650여 차례의 남북 간의 회담이 있었어요. 거기에 합의를 거친, 지키자고 합의를 거친 게 240여 차례 됩니다. 235차례.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김정은이 지금 헷가닥해서 하룻밤 사이에 내가 한 말을 다 지키겠다? 46년 동안 우리가 지켜본 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지켜라? 믿어라? 이거는 평양 노동당 혹은 김정은 대변인도 아무리 뻔뻔스러워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가 해놓은 짓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해놓은 짓이 있으니까. 근데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나? 걱정하지 마라. 말이 좀 다르다고 한미 공조 균열되는 거 아니다. 부부 사이도 말이 달라도 같이 살지 않냐. 부부 사이는요,
지향하는 점이 같기 때문에 말이 싸워도 그 공동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싸워도 그게 건설적인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이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가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남북 간에 지금 공동 목표를 갖고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부가 하는 건 비핵화에 관심 없어요. 북한의 핵 보유화를 보장해 주자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 보유를 지켜주도록 위해서 한국이 역할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미 공조에서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걱정을 놓으냐 하니까 지켜봐라. 실무단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남북 군사 합의서 내용을 어떻게 지켜가는지, 판문점 쓰는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가는지 지켜봐라. 복진님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김복진 우리 부회장님, 통일 한 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분입니다. 설득을 하는 것은 설득받을 만한, 설득당할 수 있는 근거가 보여질 때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이 두 분, 뭐 통일부 장관은 잠깐 제껴놓고라도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 안보특보, 이분들이 하는 자체가 바로 지금 한미동맹 균열을 자초하거나 가속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들 말, 태도. 대통령에 대해서 혹은 남북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가짜뉴스라고 걸고 처벌하겠다고 그러고 유튜브 한국 지부를 찾아가서 당부를 하겠다고 하고 이 곤란해라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처벌해달라고, 조치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들은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면서 그 가짜뉴스 기준이 이 정부가 하는 것, 대통령 비판하면 가짜뉴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건 지금 이 두 분이 앞장서서 하는 건 가짜뉴스 아니에요? 미 국무부가 자동 판매기 같은지를 좀 증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트럼프가 내가 말한 승인이란 말은 승인이란 뜻이 아니다라고 문턱부한테 특별히 그 말을 전하라고, 문턱부한테 특별히 그 말을 한국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거나 한국 언론기관에 나와서 얘기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트럼프의 생각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읽었다는 판단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는 것은 주권국가로 옳지 않고 중국을 따라가는 건 주권국가로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하는 겁니까? 대통령까지 앞서서 나가서 중국을 큰 산, 우리는 작은 언덕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국이 사드 반대하는 데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두 번이나 찾아가서 2016년, 17년 두 번 찾아가서 처음은 잘못했다 빌로 가고 말은 설득하러 간다고 얘기했죠. 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한지. 두 번째 가서는 뭐라 했어요? 이 정권, 박근혜 정권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그 다음은 달라질 거다. 이때까지 우리가 한미 공조를 유지해오면서 작게 크게 분명히 충돌도 있었고 이견도 있었고 균열도 있은 적이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처럼 국내의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들 기준에 따라 미국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모욕을 하고 미 정부기관을 모욕하는, 그것도 대통령 최측근인 안보특보라는 브레인이라는 사람과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공조체제 하에서 이렇게 때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쾌감을 느끼는 국민이 있을 겁니다. 반미파들, 주사파들. 그들이 공감을 느끼고 박수를 친다고. 야, 김의겸 용기 있다. 문정인 진짜 속 시원하다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생존에 플러스가 되는 행동이 절대로 아니다는 걸 국민 거의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 돼지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분 둘이 국민을 평가하는 수준만큼 우리가 전능화가 아니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들이 하는 행위는 미국 국민 대통령에 대한 모욕, 국무부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서 5,166만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에요. 너들 수준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로 말하면 너들 알아들을 거야.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지? 미국이 우리 속이고 있는 거야. 이때까지 몰랐어? 내가 사실을 설명해 줄게. 그 트럼프가 승인이란 말 충동적이라서 그런 용어를 쓴 것에 불과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얘기한 거야. 트럼프는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야. 컨센서스 어프루발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야. 국무부는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프레이즈 문장 하나 만들어 놓고 남북경협하고 비핵화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이 문장 하나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 판매기에 동전 넣어가지고 커피 쏟아지는 것처럼 혹은 마시고 싶은 음료 쏟아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티 나오도록 그 버튼만 누르고 있는 게 국무부야. 이 말을 듣고 한국이 정말 미국과 함께 갈 국가라는, 한미 공조를 튼튼히 하는 국가라고 정말 워싱턴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트럼프가 너틀 웃음을 웃으면서 그래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내가 어프로브를 했지만 문재인 특보가 제대로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해가기 위해서 한국민 정서에 맞고 지식 수준에 맞는 해석을 해주고 통역을 해준 것이군.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갈수록 대사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앞장서서 한미 공조 분열을 걱정하지 마라. 걱정 내려놓으라는데 저는 그전에도 걱정했지만, 심각하게 걱정했지만,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했지만, 김 대변인의 미국을 보는 눈을, 그리고 자기의 시각으로 특정 언론을 비판하며 공조의 균열이 있다고 말하는 특정 언론을 비판하며 더 나아가서 문특보의 말을 보면서 미국에 대고 너희들이 바로 한미 공조를 깨고 있는 대통령이고 국무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한미 공조를 앞장서서 균열시키자고 나서는 사람들이구나. 한미 공조 균열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한미 공조 균열의 선봉장이 되는 것이 문 대통령에 대한 충성맹세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수준이, 국격이 갈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황이 평양을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장만 보내면 가겠다고 얘기한 걸 가지고 이번 유럽 순방의 최고의 성과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얘기는 최고의 성과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문특보가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 도우러 갔고 심부름하러 갔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간 게 아니라 김정은 심부름꾼으로 유럽을 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 최고의 성과라고 봅니다. 성과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리더십 하에 이런 대통령의 입과 대통령의 브레인 하에서 세계 12, 11위의 경제대국이라고 말도 안 되는 자만을 하면서 의식구조 자체는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시대로 되돌아가는데 국민들이 박수 쳐주기를 바라고 있는 게 이 정부예요. (50년) 전으로 경제 수준을 되돌리고 의식구조를 태화시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역운전에 역운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 안 해도 국민들 문턱표 김의겸 대변인 말 듣고 설득당하거나 속을 사람 없기를. 그리고 박수치는 사람은 왜 자기가 박수를 치는지, 혹시 박수치는 사람 중에 자기 자녀를 미국이 제일 교육시키기 좋고 좋은 나라라고 원정 출산시키고 조기 유학시키는 사람은 없는지,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민이 그 정도 수준은 된 거라고 봅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 우리 국가가 서 있는 위치,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자각하는 것부터가, 그 제대로 자각하는 게 바로 애국심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상철님 감사합니다. 박홍구님 네 감사합니다. 이런 패친들 때문에, 제가 이런 응원의 댓글 때문에 유튜브 바로 안 하고 항상 페북으로 먼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분인데 이게 좋아요고, 이게 그림을 보면 이 싫어요입니다. 그리고 공유 많이 해주십시오. 구독 버튼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